2022년 서울시가 도입했던 반려견 순찰대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책하며 순찰한다고 해서 순책이라는 용어도 생길 만큼 반려인들에게는 인기라고 하는데요. 반려견 순찰대의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작년에는 9개 잡치고 284팀이 총 1,900건에 달하는 그런 위험이나 범죄 신고를 해서 이 주제는 하재근 문화평론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본에 이 멍멍 순찰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반려견 순찰대의 원조였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 멍멍 순찰대라고 있었는데 이게 2003년에 일본 도쿄도의 세타가야구 세이조 경찰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제 그런 걸 하게 됐는데 여기가 이제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른바 그 멍멍 순찰대가 무슨 주택가 뒷골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인적이 드문 곳 그런 데를 이제 순찰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순찰 활동에 대한 그 어떤 방법도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산책하다가 순찰 겸 산책인데 순찰하다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해라. 인사. 라는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알아보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고개 푹 숙이고 가다가도 누가 자기한테 인사를 하면 저 사람이 날 알아봤구나라고 생각해서 범죄를 못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를 하라는 매뉴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자, 일본에서는 이렇게 단순한 순찰 활동을 하는 것 외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친화 활동을 한다는데 그게 어떤 것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본 혼슈 북동부에 이와테현이라고 있는데 이 이와테현에서는 치매 노인 환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 멍멍 순찰대에게 치매 노인 보살핌이라는 그런 기능을 부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멍멍 순찰대가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이 낯선 곳에서 배회하고 있는 그런 노인이랄지 아니면은 벤치 위에서 잠들어 있는 노인이랄지 이런 치매 노인들을 찾아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귀가를 돕는 활동을 벌여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이제 초중학교 봄 개학이 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문에 가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봄맞이 인사운동 뭐 이런 활동을 벌이는 순찰대도 있다고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이제 연말 점득식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그곳을 지키는 이런 순찰대 활동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하지만 이 그대로 일본의 사례를 도입하기보단 우리나라에서는 그 실정에 맞게 이 다듬는 작업이 필요했다고요? 예, 당연히 해외 제도를 들여올 때는 이제 한국화를 해야 되는데 한국적인 특징이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신뢰도가 낮다는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처럼 개를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특히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반려견을 다 이렇게 순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 사회화 교육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려견을 다 되는 게 아니라 현장 심사를 통해서 순찰대원으로 할 만한 반려견을 선발을 했다는 거죠. 네. 선발 과정을 통해서 이 반려견이 정말 안전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꼼꼼히 따졌다고 합니다. 네, 참 귀엽네요. 자, 반려견 순찰대는 기존 지구대의 순찰 활동의 어려움, 이걸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구대 순찰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을 돌고 매일 그 활동을 반복을 하고 그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그 멍멍 순찰대 같은 경우에 반려견 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살고 있는 동네에서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죠.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이 반려견들이 굉장히 활동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하는 그런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이제 반려인들 같은 경우에 주로 반려견을 산책을 시키는 시간이 아침 이른 시간이랄지 아니면 퇴근 후에 어두운 시간이랄지 이렇게 치안 사각지대의 사각 시간 이런 시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반려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집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순찰 때는 1년이나 2, 3년 있으면 다른 곳으로 그렇죠. 옮겨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려견은 뭐 은퇴도 없고 퇴직도 없고 네네.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재밌군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순찰 활동을 부르는 말,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재밌네요. 예, 순책이라고 합니다. 순책. 예, 순찰 겸 산책이다라고 해서 순책이라고 하는데 이 순책에 나설 때는 그냥 이제 평소와 똑같이 나서는 게 아니라 옷을 입힌다고 합니다. 네. 반려견한테 연두색 조끼를 입고 이 반려견은 지금 순찰견입니다라고 알리면서 이렇게 순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저 연두색 조끼를 입고 어떤 시민이 이렇게 반려견과 같이 가고 있으면 이제 범죄를 저지를 혹시 의도가 있는 사람이라도 딱 보는 순간 지금 저분이 순찰대구나라고 생각해서 범죄를 못 저지르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많이 널리 알려야 될 것 같고 저 순책하시는 분들이 내가 반려견이랑 우리 동네에서 산책하면서 우리 동네에 기여까지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반려견 순찰대 저런 귀여운 강아지들이 뭘 할까 싶으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종된 지적 장애인을 발견해 가족들 품으로 무사히 돌려보낸 일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7일 길거리에서 실종자가 발견됐습니다. 실종자는 거리를 배회하다 다리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이 실종자를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가 발견했다고요? 프로랑 밤에 산책을 나가고 있었는데 프로가 이제 어떤 한쪽으로 이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뭐가 있니? 하고 이제 쳐다봤는데 그쪽에 이제 어떤 분이 계속 앉아 계신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술 취하신 분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112에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경찰관 분께서 오셔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고 실종 신고 들어온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쿠로랑 제가 반려견 순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밤에도 산책을 자주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자를 잡기도 한 이 강아지들의 정체는 바로 반려견 순찰대였습니다. 네, 이 반려견 순찰대는 방범, 치안 말고도 하는 일이 많다고요?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마약 퇴치에도 나선다고 합니다. 개코니까. 그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성 안심 귀학결 순찰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그 밖에 범죄 예방 시설물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점검하고 또 동네마다 있는 뭐 가로등, CCTV 이런 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위험 현장을 발견했을 때는 바로 112에 신고하고 그리고 꼭 범죄 위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 불편 사항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순찰하다 보니까 어디 길이 패였다. 이런 것들도 발견하면 바로 119, 120번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네. 자, 서울시가 3년 전에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반려견 순찰대의 지난해 성과, 놀랍네요. 이 반려견 순찰대가 2022년에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로 1,704팀이 참여해서 작년 성과가 범죄 예방 신고가 112건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생활 위험 신고가 4,053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 올해 반려견 수달대를 2,000여 팀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저기서 한 300팀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더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게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골목골목 그 사정을 잘 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성과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는 2,000팀이 활동을 서울에서만 하고 있어요. 이 반려견 순찰대는 경찰과 합동으로 순찰도 합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합동 순찰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자, 오늘 합동 순찰하고 느끼셨던 점 한번 또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역시나 너무 즐겁습니다. 진짜 너무 항상 즐겁게 활동하고 있는데 혼자 다닐 때도 즐겁지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활동하는 게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올해 예정된 합동 순찰 이 주제도 바뀐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각 자치구별로 테마를 정해서 합동 순찰을 하는 그런 게 계획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월달 테마는 뭐 청소년 선도, 6월달은 마약 근절, 또 9월달은 여성 안심 귀가, 이런 식으로 테마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테마 순찰 말고도 경찰하고 공조하는 순찰도 계획이 돼 있는데, 1년에 4차례 경찰과의 정기 합동 순찰이 열릴 예정이고, 또 요번에 올해 이제 좀 있으면 폭우가 다가오는 그 시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날이 더워지면 그때 뭐 시설물 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생활 위험 사안 이런 것들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자, 반려견 순찰 때는요, 사람 못지않은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우수대원 표창, 이걸 그 반려견이 받았다고요? 네, 반려견이 받은 사례가 있는데, 지난해 9월 22일 밤 9시쯤에 순찰대원 관우가 길 한복판에 표지판이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그대로 두면 누군가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반려견하고 같이 있던 주인이 바로 신고를 해서 관우가 우수 순찰대원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2월 2일 밤 11시, 그러니까 겨울에 밤 11시예요. 그때 어두운 골목에 어떤 남성이 만취해서 쓰러져 있었는데, 그 2월이면 동사할 수 있죠? 동사할 수도 있고 옆에 또 저분이네요. 차량이, 네, 저 쓰러진 분. 그래서 동사할 수도 있고 옆에 차량이 지나가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순찰대 오이지가 발견해서 바로 또 신고가 이루어졌고. 아, 이름이 오이지예요? 오이지입니다. 아, 재밌게 지었네요. 그래서 오이지 순찰대원도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자, 안타까운 사연이었지만 또 성공 사례로 이어진 경우가 있네요. 2번이나 버려졌다가, 그러니까 주인에게 2번 버려진 유기견에서 이 반려견 순찰대로 거듭난 강아지도 있네요. 네, 그 지난해 1월에 천안에서 버려졌다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샀던 그 뚜기라는 유기견이 있었는데, 네. 그 뚜기가 그전 주인이 한번 버렸다가 인식칙 때문에 주인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저게 지금 그 칩을 파낸 자리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인식칩 때문에 주인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번에는 저 생사를 찍고 인식칩을 빼낸 다음에 다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그 사연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었는데, 저 강아지가 이제 부산 지역에 사는 분한테 입양이 돼서 그분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이름을 뚜기라고 지어준 겁니다. 네. 저 뚜기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순찰대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오뚝 일어났군요. 서울 반려견 순찰대의 성공은 2년 만에 이제는 전국으로 제주도까지 확산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신 대로 이제 이 반려견 순찰대가 2022년에 서울 강동구에서 처음으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의 대부분 구에서 실시가 되고 있고, 또 이제 부산이나 대전, 제주도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주시 연동 지역에서 33개 팀의 반려견 순찰대를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50건이 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를 하기로 해서 3월 19일부터 지금 4월 23일까지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서 200개 팀을 선발을 해서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연동 맛집 많은 거리죠. 하지만 반려견이라고 다 순찰대를 할 수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엄격한 심사 기준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엄격한 행동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 강아지의 공격성이라든가 통제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 과정에서 다른 개나 낯선 사람한테 공격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바로 감점이 이루어지고, 그 밖에 개물림 등의 위험성이 있는 맹견은 아예 순찰대 견종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네.